자, 네이버에 접속을 하셔서 제가 여기다가 QR이라고 검색을 했어요. 그럼 네이버 QR 코드 이런 거 나올 겁니다. 그럼 네이버 QR 코드라고 검색을 하면 이렇게 네이버 qr.naver.com이라고 하는 사이트가 연결이 될 거예요. 거기 들어가시면 됩니다. 그리고 로그인 하셔야 돼요. 로그인을 하셔야 만들어서 보관하실 수 있으니까 로그인 할게요. 어머, 네이버 로그인 하셔가지고요, 나만의 QR코드 만들기라고 하는 항목이 앞에 있을 겁니다. 여기까지는 다 들어오셨어요? 제목은 다톰 가로 열고 저는 사다 이럴 거예요. 이건 뭐 내 맘대로 쓰는 거니까. 기본형이 있고 사용자 지정형이 있어요. 사용자 지정형이라는 건 뭐냐면은 이 스킨 이미지라고 해서 스킨 이미지 이런 그림들 있잖아요. 이런 그림들을 불러와서 여기다 이렇게 배경을 까는 거예요. 굳이 배경 안 깔아도 되잖아. 뭐 로고 붙이는 것도 있어요. 로고 이렇게 로고를 붙이면 여기 로고가 들어가요. 뭐 굳이 안 할 것 같으면 안 하셔도 되겠죠. 기본형으로 하시는 게 좋아요. 그 다음에 테두리를 빨갛게 할 거냐 검게 할 거냐 그런 건데요. 검정색이 제일 무난합니다. 이 테두리는 포토샵으로 다음에 편집하셔도 돼요. 뭐 이렇게 하든지 저렇게 하든지 이렇게. 예를 들어서 밀감 그림을 배경에다 깔고, 그렇죠, 아까 사용자 지정에 가면 밀감 이미지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걸 깔면 되죠. 그럼 요렇게 밀감 이미지가 깔려 들어가겠죠. 그렇게 하시면 되죠 뭐. 자, 요런 모양들이 있어요. 요런 모양들이요. 요런 모양들 고르시면 되고요. 이건 뭐 여러분 원하신 대로 하시면 되니까 뭐 그냥 가장 검정으로 해도 되고. 네이버 로고를 여기다 넣는다? 굳이 뭐 이미지 삽입을 하겠다? 아니면 글씨를 쓰겠다? 글씨? 예를 들어서 뭐 이정민 훈장의 디지털 서당 뭐 이렇게 쓰면은 11자까지밖에 안 들어가네. 이정민 훈장 이렇게 쓰면 뭐 안 써도 되고, 안 쓰는 게 깔끔해요. 쓰셔도 되고 밑에 글자를 쓰셔도 되고 빼셔도 되고. 대략 기본형 만들었죠. 그렇죠? 이렇게. 그 다음에 이제 다음 단계 들어가서요, 여기 보시면 이겁니다. 여기다가 내 정보를 집어넣을 겁니까? 아니면 내 홈페이지로 바로 연결이 되게끔 할 겁니까? 아까 285페이지는 QR코드 스캐너로 딱 갖다 대니까 자동으로 동영상으로 넘어갔죠? 그걸 링크 이동이라 그러고요. 그러니까 다음에 또 하나 만드시면 돼요. 지금은 링크 이동을 할 거고요. 다음에는 요거 원하는 정보를 담아서 우리 회사, 우리 가게 전 홈페이지, 내 블로그, 뭐 나는 누구다, 그 다음에 뭐 이런 동영상이나 지도, 연락처 이런 거를 집어넣으면은 자동으로 모바일 홈페이지가 되는 거예요. 간단하게. 여기다가 댓글을 달게 할 수도 있고요. 마음대로 하실 수 있어요. 자, 지금은 링크로 이동할 겁니다. 그럼 링크 이동이 우리 그 서당 서당 홈페이지 요거잖아요. 저는 이렇게 만들었잖아요. 그렇죠. 그럼 요 주소를 복사해서 여기다가 붙이는데요. 앞에 http 하고 붙어야 돼요. 붙어야 돼.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작성 완료 끝났어요.
작성해서 끌려고 나면 이제 이 다음이 문제라. 잘 보세요. 요 그림을 큼지막하게 만들어서 이제 이 그림을 저장해야 되잖아요. 자 보세요. 지금 이제 얘를 링크를 클릭하면 이렇게 홈페이지로 가는 거예요. 이렇게 홈페이지로 가는 거야. 자 여기 코드 인쇄라고 나오는데 여기 보세요. 큰 거, 작은 거 이만큼 크게 만드는 게 좋겠죠. 10cm 밖에 안 돼요. 인쇄 누르면은요 이게 뜨거든요. 요거를 PRTS 프린트 스크린 키 있을 거예요. 프린트 스크린 키 F12번 오른쪽 거. F12번 오른쪽 거. 예, 걔를 딱 한번 눌렀다 띄면 요 그림이 저장되거든요. 그러면 보세요. 그림판 가서 보조 프로그램에 가면 그림판이라고 있거든요. 이 그림판에 가서 붙여놓기 하면은 이게 떠요. 이렇게. 조금 전에 우리가 이거를 PRTSC 프린트 스크린키 눌렀잖아요. 그러면 이게 내용이 복사가 되는 거예요. 이 화면이. 근데 요거만 내가 캡처하고 싶다 이럴 수 있거든요. 그러면 Alt하고 프린트 스크린키, Alt하고 프린트 스크린키를 누르면, 자 여기 다시 한번 볼게요. 붙여넣기 누르는 순간 그거만 들어가요. 그거만. 그리고 요거 얘를 가지고 요렇게 그리고 자르기를 누르면, 잘 보셔야 돼요. 여기는 선택 툴을 이용해서 이렇게 네모 그렸잖아요. 자르기를 딱 누르면 딱 요것만 남아요. 그럼 얘를 저장하시면 돼요. 저장하실 때 이왕이면 PNG로 해서 아까 다톰, 제가 아까 서당 홈페이지라 그랬잖아요. QR이라고 이렇게 저장하면 요 그림이 저장됐잖아요. 그러면 이제 이걸 가지고 뭐 명함 집어넣을 때, 광고물 집어넣을 때 얘도 넣어주세요 라고 하면 되죠. 우리 책처럼 거기다가 뭐 제 홈페이지로 놀러오세요 라고 쓰고 이 그림을 제공해 주는 거죠. 그럼 자연스럽게 이제 이 홈페이지가 링크 걸리는 거죠. 자 그럼 제대로 작동되는지 이거를 QR코드로 한번 이렇게 입력해 보세요. 카메라로 스마트폰으로 한번 해보세요. 여러분 화면을. 자 인쇄 명령 걸지 말고요. 다시 한번 볼게요. 지금 여기에서 인쇄 코드 인쇄를 눌러갖고 제가 인쇄 걸었잖아요. 그렇게 하지 말고요. 그냥 저장하세요. 저장 JPG로 그냥 저장하시면 됩니다. 저장하시면은요 자동으로 저장돼요. 내 문서에 가서 저 그림판에 가서 그럴 필요 없이 그냥 저장만 누르면 알아서 저장이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아까 만든 게 이거잖아요. 이거 다시 한번 볼게요. 제가요. 요거를 다시 만드는데 이때 요거 모양을 이렇게 만들 수도 있잖아요. 이렇게 보세요. 이렇게 했잖아요. 그래 놓고 나서 이제 다음 단계 가서 최종적으로 완료가 됐으면 뭐 하죠? 이거를 이제 저장을 해야죠. 코드 저장. 그럼 이렇게 큰 거로 저장하시면 알아서 저장이 됩니다. 자, 그러면 제 컴퓨터 안에 어디에 저장되느냐? 여기 저장됐죠. 여기. 어디 갔더라? 여기 저장됐지. 이렇게. QR은 똑같은데 배경이 뭐냐 이게 달라지는 건데요. 요거를 이제 아까 우리 네이버 한 거 있잖아요. 네이버 한 거. 그걸 갖다 대면 착 알아서 자기 홈페이지로 가겠지. 예. 근데 선생님 위치 선택의 하단 삽입, 상단 삽입 얘는 뭐예요? 잘 되세요? 네. QR코드? 예. 어렵지 않아요. 만들어 놓고 보면은 별것도 아닌데. 모를 때 너무 어려워요. 예. 자, 지금 이제 그 테마라는 말이 나왔어요. 테마. 282페이지 보면 테마라는 말이 나오는데, 그 283페이지에 보면 뭐라고 나왔냐면은요. 방문자가 보는 화면은 뭐냐 이런 말이 나와 있어요.
원래는 리눅스라는 운영체제 위에 웹서버, 아파치라는 웹서버에 의해서 거기에 내가 만든 워드프레스 프로그램이 돌고요. 그 위에 플러그인 기능이 작동되면서 겉으로 보이는 게 테마라는 얘기죠. 겉으로 보이는 게 테마예요. 뭐야, 뭐 오류가 났네요 여기는. 자, 다시 한번 좀 볼게요. 자, 이거는 제 워드프레스 홈페이지인데요. 지금 겉으로 보이는 거는 이게 뭐냐면 테마라는 거죠. 테마. 이게 테마예요. 그러니까 겉으로 보는 거는 손님들이 제3자가 왔을 때는 이 테마를 보면서 여기에 이제 뭐 시작합니다를 누르던 뭐를 합니다. 뭐 페이스북, 유튜브 뭐 이런 것들이 보이는데 이런 겉으로 보이는 테마를 보면서 남들이 아 여기는 이렇구나 저렇구나 하고 보이는 거죠. 거기 안에는 사실은 어떤 플러그인 기능이 있어가지고 뭐 궁금한 거 있으면 연락 주세요 라는 거 이런 것들은 이제 바로 컨택트어스 플러그인으로 만드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이 메인 모든 거는 워드프레스라는 거를 기반으로 해서 만들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는 우리가 중요한 거는 워드프레스를 만드는 기본적인 기능만 알고 나면은 테마는 내가 마음대로 고쳐 쓰면 되잖아요. 근데 테마가 무료, 유료. 근데 무료 중에서도 좋은 게 많아요. 그런데 해보니까 어떻습니까? 그렇게 많지는 않죠. 좋은 게. 돈을 내야 될 것 같고요. 뭐는 나름대로 고쳐봤는데 뭐는 또 안 고쳐져. 그 천상 뭐 돈 내고 고치는 수밖에 없다라는 얘기죠. 넘어가서요. 286페이지 보시면은 테마라는 게 이제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외모라고 하는 사용자 관리자 메뉴에 가면 외모라는 항목 안에 테마라고 있는데 그 테마 중에는 뭐 2014, 뭐 그 다음에 16, 15 이런 게 있고요. 뭐 원라이트 이런 것도 있고 랜딩 페이지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저도 한번 이것저것 봤는데요. 많아요. 굉장히 많아요. 이런 테마들도요. 공간을 차지해요. 사실은요. 내 홈페이지 용량이 예를 들어서 한 500메가다 1기가다 그러면 괜찮은데 우리 홈페이지는 100메가 밖에 안 줬잖아요. 무료라서. 그래서 내가 사용하지 않는 테마들은 지금 사용자 활성화되어 있는 거 말고 그렇지 않은 거는요. 얘를 삭제하는 게 좋아요. 굳이 안 쓰는 거라면. 그러니까 저는 지금 이런 테마들을 안 쓸 거거든요. 기본 테마는 그대로 두더라도 이런 테마는 안 쓸 거예요. 그러면 삭제 버튼을 눌러서 삭제를 해야 얘도 공간을 차지하는 애니까 삭제를 하시는 게 좋고, 그 다음에 내가 어느 정도 나름의 여유 공간이 있으면 그때 가서 또 새로운 테마를 또 추가하면 되겠죠. 예. 그 테마를 눌러보면은요, 새로운 테마를 추가하겠다고 해서 클릭을 해보면 어떤 테마를 골라볼래 물어요. 그러면 특성별로 보이고요, 인기 있는 것도 보이거든요. 인기 있는 거. 17, 16 이게 지금 설치되어 있는 거고요. 그렇지 않고 뭐 12 이런 것도 있고 11도 보이고 하는데 얘가 인기 있는 건가? 이건 기본으로 자기네 회사 건데 워드프레스. 플래시 뭐 여기 보면 컬러 막 이거 2010 이런 여러 가지가 있어요. 이런 거요. 이런 뭐 쌍둥이 빌딩 같은 것도 보이네요. 아마데우스 뭐 이런 것도 있고요. 그러니까 이런 테마들의 특징을 우리가 모르잖아요. 특히 여기 보면 오리아라는 테마는요, 미리 보기를 한번 제가 눌러볼래요. 굳이 설치하지 말고요, 미리 보기를 눌러보면은 대략 어떤 형태인지 유형인지 뜰 거란 말이에요. 이렇게 이제 테마 프리뷰 해가지고 여기에 테마에 대한 전반적인, 요거 이제 메뉴인가요? 요건 뭔가 이렇게 뭐를 집어넣어서 뭐 만들어 놓을 수 있는 것 같기도 하고. 페어런트 페이지라고 써있네요. 서 페이지도 만들 수가 있고요. 그러니까 칠드런 페이지를 만들 수도 있고 여러가지 그런 테마들이 이 안에 보이는 것 같아요. 여기는 이제 그림들을 보여주겠죠. 그 다음에 이제 그림이 많으면 옆으로 넘기면 되고요. 주로 어떨 때 쓰면 좋을까요? 개인용 이런 거예요. 왼쪽에 있는 이런 형태인데 포트폴리오
개인 홈페이지 같은 거. 나는 이런 일을 합니다. 나 여기 어디 여행을 가서 이렇게 사진을 찍었어요. 뭐 그런 식이에요. 근데 이것도 실제로 해봐야 알아. 실제로 해봐야 알지. 그냥은 몰라. 여기에 여러 가지가 있어요. 이렇게 기능들이 있다고 나와 있어요. 밑에도 보시면은 뭐 태그, 뭐 엘리멘트, HTML, 뭐 카테고리, 뭐 헤라키 이런 것도 나오고 여러 가지가 있어요. 이런 거를 가지고 내가 뭐 한번 설치해 볼까? 그래서 할 수도 있고. 또 다른 테마 이런 것도 있네요. 블로그 테마 이런 거. 그러면 날짜가 나오고 날짜하고 나오고 이런 거. 날짜하고 시간 이런 날짜들이 안 보이게끔 하려면 천상 또 뜯어 고쳐야 되고. 이런 테마들도 있고요. 그 테마들이 종류가 많아서 이런 테마도 보이네요. 블로그 테마래요. 블로그 테마. 그 다음에 요거는 또 뭘까? 반응형 워드프레스 테마라고 하는데 조금 전에 블로그 그거였죠? 요런거 여기 보면은 이런 게 나오네요. 제일 큰 글자 두 번째, 세 번째로 큰 글자들. 그 다음에 이제 문단은 어떻게 나오는지. 요거 누르면 어디로 간다? 휙 하고 위로 올라가는 건가 봐요. 이게. 요거 누르면 위로 올라가게끔 하나 봐. 저 내려왔는데 다시 올라가려면 어떻게 돼요? 이걸 눌러야 위로 쫙 올라갈 거 아닙니까? 파일 선택은 이렇게 하는 건가 봐요. 이렇게 파일 선택. 그 다음에 여기 라디오 버튼이라 그래서 뭐 지역을 선택하십시오. 그럼 뭐 서울 아니면 뭐 부산 뭐 대구 뭐 이런 식으로 선택할 수 있고요. 취미를 골라보세요. 그럼 뭐 독서, 등산 뭐 여러 개를 선택해도 되고 하나만 선택해도 되고. 라디오 버튼은 하나만 선택하는 거고요. 체크박스는 여러 개 중에서 여러 개를 선택할 수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표는 이렇게 만들어지고 일반 내용은 이렇게 만들어지고, 예, 또 여러 가지 이런 식으로 만들어지더라. 이런 식으로 홈페이지가 운영된대요. 뭐 마음에 안 들면 또 다른 걸 보고 이런 식으로, 예, 종류별로. 근데 아무 개가 그러는데 뭐가 좋다더라 그러면 내가 직접 가서 검색해 봐야지. 인기 있는 게 2482개가 나왔네요. 여기 뭐 어마어마하게 많은 게 나왔는데 그 중에서 뭐 고를 수 있죠. 뭐 기가스토어 이런 것도 있네요. 그래서 테마는 여러분이 고르셔가지고 직접 이제 설치해보고 또 안에 있는 내용도 고쳐보고 필요 없으면 삭제도 해보고 그런 겁니다. 특별히 어려운 거는 아니에요. 예. 자, 294페이지로 가시면은요, 테마 설정이라고 나와요. 테마 설정. 내가 테마를 하나 골랐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러면 이제 설정에 들어가서, 자, 여기 외모에 가시면 테마라고 보이고, 예, 변경 뭐 여러 가지 있잖아요. 그렇죠? 테마 밑에 가면은 사용자 정의하기 이런 거 있죠. 테마 밑에 사용자 정의하기. 그래서 여기 들어가서 뭐를 정의한단 말이에요. 뭐 사이트 아이덴티티, 그래서 뭐 이 홈페이지의 이름, 그 다음에 태그라인 이런 거, 그 다음에 사이트 아이콘이라고 있어요. 사이트 아이콘. 지난 시간에 이거 질문하신 것 같은데 저는 여기에 제 얼굴 나왔잖아요. 코고 사이트 아이콘은 브라우저 앱의 아이콘으로 사용됩니다. 잠깐만, 이거는 아닌데 512 픽셀 이상이라고 하면, 예를 들어서 한번 보세요. 제가 이걸 가지고 선택을 하면은요, 이걸 갖고 선택을 하면 제가 이렇게 펼쳐지지가 않나요? 두 개만 써볼까요? 두 개. 아, 여기 들어간다. 여기. 그러네. 여기 들어갔네. 맞다. 요거로 하는 거네. 512 픽셀 이상이라고 했는데요, 삭제하면 여긴 안 나타날 거예요. 대신에 저는 이미 넣어놨거든요. 넣어놨어요.
잠깐만요. 자, 제 홈페이지 가면 여기에 요게 제 얼굴이 뜰 거란 말이에요. 그렇죠? 이제 얼굴이 떴는데 이거는 제가 요 사진 얼굴을 등록해 놔서 뜬 거예요. 여기 사진 얼굴 등록해 놓은 거 있잖아요. 이렇게요. 근데 이걸 안 하신 분들은 안 뜬단 말이에요. 그러면 외모에 가서 사용자 정의하게 들어가서요. 여기에 사이트 아이덴티티 가시면은 이미지를 선택하세요라고 그랬지 않습니까? 거기다 클릭하시고 본인 얼굴. 저는 제 얼굴 넣었고요. 여러분들은 뭐 여러분들 이미지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뭐 선박농장 뭐 이미지가 있으시면 그 농장 이미지를 갖다 끌고 와서 갖다 붙여 놓으면 어떻게 된다? 돌아가겠죠. 그렇게. 예. 여기다가 집어넣어 주시면 되는 거죠. 그럼 512픽셀이면 크네. 512 픽셀이면요 얼마나 거냐면 제 화면이 1024예요. 그러니까 제 화면에 절반만한 거 이상은 가져와라. 가지고 와서 그 그림을 얘가 자를 거예요. 정사각형으로 자를 거거든요. 잘라가지고 알아서 축소시켜서 넣어주겠다라는 얘기죠. 원래는 복잡해요. 뭐 찾아볼게요. 제가요. 여기 저장된 게 있나 한번 볼게요. 홈페이지 만드는 거 공부할 때 페이지를 선생님 PNG로 넣는 게 더 낫습니까? 어? PNG, 페이지? PNG, PNG 뭐 상관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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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에 홈페이지 만드는 게 잠깐만. 여기에 있나 좀 찾아볼게요. 이건 뭘까? 이거는 우리 예전에 공부하던 건데요. 반응형 홈페이지 만드는 공부를 했거든요. 이렇게 이렇게 주인장 누르면 주인장에 관한 이야기가 나오고 이렇게 나오고 이렇게 여기 보면 뭐 엄마, 아빠, 자녀 이렇게 해서 글자도 넣고요. 그 아까 보셨던 책 중에서 그 반응형 홈페이지 만드는 거 있었죠? 그거예요. 뭐 책을 누르면 책 이야기가 나오고 이렇게 자료실 누르면 자료실이 나오겠는데 여기 보면 여기는 지금 그림이 없네요. 그렇죠? 요 위에 그림이 없어요. 요건 인터넷 익스플로러 그림이잖아요. 요걸 만드는 방법이 있는데요. 방법을 잠깐 보여드릴게요. 실제로 제 홈페이지 안에 어떤 게 들어있는지 찾아보면 돼요. 위에 여기 있나요? 이거는 연습을 했는데 안 돌아가네. 자, 제가 한번 여기서 찾아볼게요. 파일질러로 한번 제가 접속해 볼게요. 실제 제 홈페이지 파일들은 어떻게 돌아가는지 이게 맞나? 여기 맞네요. 그렇죠? 제가요 어떻게 만들어지 보여드릴게요. 홈페이지 안에다가요 제가 여기다가 있는 거를 한번 다 넣어볼게요. 일로요. 전체 선택해서 끌고 일로 가면 일로 와요. 이거는 이제 거꾸로 제가 홈페이지 만든 거를 웹에 올려놨잖아요. 올린 거를 제 PC로 다시 돌려받는 거예요. 예. 몇백 개 1500개 파일이 올라가 있었나 봐요. 그러면 이제 어디냐면은 홈페이지 이 안에 들어있는 거거든요. 이거예요. 이게 실제 제 홈페이지예요. 이게 제 실제 홈페이지예요.
되게 많이 들어가 있죠. HTML 문서가 264개가 들어있어요. 이 안에. 그럼 이 안에 이미지가요. 이미지가 몇 개가 들어있나 한번 볼까요? 제 사진도 들어있고 우리 애들도 있고 뭐 상장도 있고 이런 것들이 들어있네요. 그렇죠? 예, 이런 것도 들어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 뭐 큐 폴더는 뭐지? 아무것도 없네. 아웃풋 뭐 이런 폴더도 있고 여러가지 폴더가 있네요. 요거 페비 아이콘이라는 거 있어요. 페비 아이콘 요거를 제가 복사해서 붙여가지고 이름을 한번 바꿔볼게요. 페비 아이콘 복사본 이건데 얘가 본래는요 뭐냐면은요 png F라고 써있죠. F요. 여기 F라고 써있잖아요. F 이렇게. 요게 이미지예요. 근데 본래 요거 이름이 favicon.ico예요. 요게. 그러니까는 인터넷에 올릴 때는 이름을 꼭 이렇게 바꿔놓고 올리면 얘가 어디 그림이다? 요 그림으로 인식하는 요 그림으로. 그러면 실제로 우리가 실제로 사용하는 제 홈페이지에 다운로드가 다 됐나요? 아직 대기 중인 게 있다는데 다시 한번 여기다가 서당.datom.co.kr 여기는 서당 여기는 1, 2, 3, 4, 5, 6, 7, 8 자, 실제 여기 보면 요거 있네. 여기 fav 아이콘이라고 있잖아요. 그렇죠? fav 아이콘.ico라고 돼 있잖아요. 얘가 이미지예요. 근데 이거를 저는 지금 여기 그림이 있지 않습니까? 여기 그림이 있는데 이제 여기다가 이미지를 선택할 거 아닙니까? 이렇게 이미지를 선택해서 요런 거를 가지고 제가 선택을 해서 요거 자를 거란 말이에요. 이렇게. 그럼 요것이 fav 아이콘으로 바뀌는 거야, 알아서. 그럼 여기에 그림이 이렇게 들어가는 거죠. 여기 설명 나와 있네요. 여기 설명이 그렇게 나와 있어. 여기 아이콘이 이렇게 들어가 있잖아요. 이렇게. 예, 그렇게 만드는 거예요. 되게 편하죠. 고생 안 하셔도 돼. 저는 다 일일이 작업한 거예요. 다 일일이 이거를. 여러분들 굳이 그렇게 하지 마시고 그냥 하시면 되는 거죠. 자, 이렇게 해서 일단은 사이트 아이덴티티 했고요. 그 밑에 보면 또 뭐가 있냐면 이거 있네요. 색상 선택 이런 것도 있죠. 그 다음에 뭐 헤더 이미지를 집어넣을 수 있어요. 헤더 이미지는 뭐예요? 자, 제가 이거를 넣어볼까요? 얘를 넣으면 어떤 현상이 발생할까요? 자, 제가 헤더 이미지를 이거를 쓰겠다라고 이렇게 해서 이미지 자르기 누르면은요, 이게 어디로 들어가냐면요, 홈페이지 제일 상단에 예, 현재 헤더가 이건데 이렇게 제일 위에 이게 그림이 올라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메뉴판 위에 자, 저장 한번 해볼게요. 올라갔나요? 자, 한번 다시 올라가서 보면은요, 자, 제 홈페이지 이렇게 들어가는 거예요. 이렇게. 그러니까 이 그림이 항상 떠 있는 거지. 근데 별로 이쁘진 않네요. 그렇죠? 이쁘지 않으니까 이제 헤더 이미지 뺄 거란 말이에요. 그럼 관리자 모드로 들어가서 메모 테마 사용자 정의하기 들어가서 예, 헤더 이미지를 이렇게 나왔는데 이 헤더 이미지 뭐 없애면 되죠? 없애면 되지. 배경 이미지는 뭐예요? 홈페이지 겉에 나오는 거죠? 겉에 나오는 거. 굳이 뭐 할 필요 없으면 안 하셔도 되고. 메뉴판은 우리 지금 만들어 보는 거 했었으니까 기본적으로 쓰시면 되고. 특성 콘텐츠 뭐 그 다음에 아까 보니까 뭐 추가 CSS 뭐 이런 말도 있고요. 좀 어려워요. 자, 그런 것들에 대한 내용들이 297페이지 298페이지 그렇게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테마를 선택해서 고르는 게 쉽지 않다고 책에도 써 있습니다.
남들은 예뻐서 만들어 썼는데 막상 나한테 적용하려니까는 예쁘지가 않은 거야. 그럴 수도 있어요. 299페이지 뭐라고 되어 있냐면은 워드프레스는 무료예요. 근데 그 안에 들어간 테마는 무료로 제공해주는 사람도 있고 유료로 판매하는 사람도 있고, 그래서 발품을 팔아가지고 손품을 팔아가지고 워드프레스 테마 디렉터리 안에 가면은 이렇게 써있네요. 여기 책에 이렇게 써있어요. 여기에 wordpress.com 안에 슬래시 테마가 들어가 있어요. 닷컴이 아니라 org네. org. 워드프레스 org 안에 가면 이런 테마가 있어요. 여기 보면은 2541개 테마가 들어있대요. 이 중에서 마음에 드는 테마들을 여러분이 고르셔가지고 하시면 돼요. 이건 워드프레스 안에 등록되어 있는 거고요. 여기 말고도 테마가 어마어마하게 많을 거란 말이에요. 그런 테마들을 여러분이, 이 책에는 1700개라고 되어 있는데 현재 여기는 테마가 더 있겠죠. 그렇죠? 더 많은 테마들이 나왔을 거란 말이에요. 여기 뭐 인기 있는 거 2480개, 어떤 테마는 뭐 2540개, 뭐 어떤 테마도 있고 무슨 테마도 있고 뭐 고를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301페이지 가시면 테마 포레스트라 그래서 유료 테마 4000개 이상이 돼 있다네요. 테마 포레스트 단넷에 들어가서 단넷인가요? 테마 포레스트 여기네. 여기 35,000개의 테마가 2달러라고? 2달러부터 시작한다고? 여러가지 이런 테마들이 있네. 13달러, 59달러, 59달러, 59달러 뭐 여기도 29,900원 그건가? 여러가지 테마들이 있네요. 이런 테마들을 여러분이 고르셔가지고 찾으시면 돼요. 에바 테마 79달러라고 되어 있네. 그렇죠? 근데 이 영어로 되어 있으니 뭘 알 수가 있나? 뭐가 어쩌고 저쩌고 하는 건지. 에? 인터넷 익스플로러에도 돌아가고요. 파이어폭스, 사파리, 오페라 뭐 다 돌아간다고 되어 있어요. 인터넷 익스플로러 엣지, 윈도우 10에 들어가 있는 새로운 인터넷 브라우저죠. 엣지도 돌아가고요. 다. 그러니까 윈도우 XP 쓰는 사람들은 인터넷 익스플로러 8 쓰거든요. 그러면 이 테마 못 돌리고 파이어폭스고 다 돌아간대요. 그 다음에 워드프레스 우리가 4.8 쓰는데 4.7 버전 이상이면 다 돌아가고요. 여러가지가 이렇게 있다고 나와 있어요. 이런 테마들을 여러분이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302페이지 보면은 테마 검색하는 과정들 나와 있으니까 참고로 해서 검색하셔서 마음에 드는 거 골라서 쓰시면 돼요. 308페이지 보시면은 유료 테마를 구매하고 나면은 돈을 내야 되니까 돈 내기 전에 미리 제대로 작동되는지 내가 마음에 드는 건지 골라서 써봐야죠. 근데 아무래도 워드프레스를 사용하는 사용자들이 테마 자체는 영어가 아니죠. 우리말로 돌아가긴 해요. 근데 그 테마에 들어가는 명령어들이 영어로 되어 있다 보니까 매뉴얼이 영어권을, 언어를 좀 아시면은 좀 수월하게 하실 수가 있고요. 지금 보시면 여기에 우리말로 돼 있잖아요. 이렇게. 그러니까는 지금 어떤 거는 요런 2014는 영어로 돼 있거든. 그거야 뭐 할 수 없잖아. 그건 영어로 돼 있는 거니까 그렇다 치고 나머지 요런 것들은 다 우리말로 떠 있으니까 테마도 영문 테마를 가져왔지만 메뉴판에서 우리가 고르고 작업하는 거는 우리말로 다 할 수가 있어요.
근데 이제 그것을 활용하는 오른쪽 페이지에 뭐 포럼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다 영어권에서 사용하다 보니까 우리말이 아니라서 좀 불편한 건 있다. 자, 이거 한번 해보죠. 첫 화면으로 와봤어요. 첫 화면에 왔는데요. 전체 글 보기 들어가면 전체 글이 보이네요. 이렇게. 그렇죠? 전체 글이 보이고 일정도 보이고 뭐 수강 신청 이런 것도 나오고 여러 가지 글들이 보입니다. 아, 근데 여러분들 이게 홈페이지 들어가시면 이 고정 화면을 만드실 겁니까? 아니면은 고정 화면이잖아요, 이게. 이거를 쓰실 건지 전체 글 보기 하면 메뉴가 벌써 생기잖아요. 그래서 저는 바꿔볼 거예요. 메뉴에 가서요. 전체 글 보기 이런 거 있잖아요. 전체 글 보기. 홈 뭐 이런 거 있었죠? 그게 어디 나오는 거죠? 설정에 가면 읽기 이걸 정적 페이지로 해놨잖아요. 저는 얘를 최근 글로 돌릴 거예요. 최근 글로 돌리면 저 상단의 메뉴가 어떻게 되는지 다시 한번 좀 볼까요? 굳이 전체 글 보기가 필요 없죠. 이때는요, 메뉴가. 그냥 있는 순서대로 보이게 하려고 그래요. 그때는 우리가 메뉴 관리자 메뉴에 들어가서 외모에 가서 설정에 가서 읽기에 들어가 가지고 정적 페이지에서 홈페이지를 따로 정해주고 글 페이지는 뭐로 정해줄 건지 이거를 지정했는데 저는 그냥 최근 글로 바꿀래요. 그럼 바꾸시면 바꾸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해야 될 일은 뭐죠? 다시 메뉴판으로 돌아와서 전체 글 보기 필요 없는 거잖아요. 그럼 얘는 어떻게 하면 된다? 빼버려야지. 얘는 삭제해야지. 전체 글 보기는 삭제해야지. 이 홈은 필요할까요? 이 홈 누르면 그게 상단에 홈이라는 메뉴가 있었어요. 그냥 이 메뉴판에 있는 글자를 눌러도 홈이고 이게 굳이 필요할 거 없으면 얘도 삭제하면 되고 얘도 삭제할 거고 그러면 제일 왼쪽에 이제 회사 메뉴부터 회사 속에서부터 메뉴가 나올 거란 말이에요. 어우 더디어. 자, 이렇게부터 나오게 해도 되잖아요. 예. 자, 이런 식으로 해서 굳이 홈은 요거 누르면 홈 되니까 요거 누르면 홈 되는 거니까 이렇게 하셔도 되고. 자, 지금 테마 수정하기라는 말이 나와 있죠. CSS 수정과 한글 폰트 적용이라는 말이 나와 있습니다. 자, 310페이지 어디 와서 한다고요? CSS를 적용하는 과정이 나왔어요. CSS는 뭐냐면요, 우리가 HTML이라는 걸 그때 배웠잖아요. HTML을 배웠는데 HTML은 뼈대를 만드는 거예요. 여기 글자가 보이게 하세요 라는 공간이에요. 그러면 이 글자는 어떤 글꼴로 어떤 크기로 어떻게 보여드릴까요 하는 게 CSS예요. 여기는 현관문을 달 겁니다. 그럼 현관문 다는 거야. 그럼 CSS에 가서 어떤 문짝인지를 묘사해 줘야 돼요. 여기는 창문입니다. 그러면 여긴 창문이 들어가는 거구나. 그건 HTML로 창문을 만들면 되고, CSS에 들어가서 뭐 유리 창문인지 무슨 창문인지, 유리도 몇 미리 창문인지 뭐 이런 거. 여긴 변기 자리입니다. 그러면 변기 자리구나. 그러면 변기도 뭐 어떤 변기인지 이런 거를 우리가 상세하게 설정을 해줘야 되죠. 그걸 CSS라 그래요. 과거에는 홈페이지를 만들 때 CSS에 상관없이 HTML에다 직접 꾸며서 썼었어요. 근데 생각해 보세요. 현관에 들어가는 문짝하고 거실에 들어가는 문짝하고 똑같다고 하면 옛날 같으면 그 어떤 형태의 문짝인지는 몰라도 현관에도 설정해야 되고 거실에도 설정해야 되고 다 똑같이 설정해 줘야 되는데, 지금은 여기는 뭐다? 문짝 1, 여기는 문짝 2 이렇게 정해주면 돼요. 여기 똑같은 문짝 1번, 여기도 문짝 1번, 그럼 문짝 1번만 설정해주면 돼요. 그리고 CSS로 문짝 1번은 어떤 거, 문짝 2번은 어떤 거, 문짝 3번은 어떤 거를 다 꾸며주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은 창문의 크기를 좀 줄입시다. 그러면 CSS에 가서 창문의 크기를 조절해주면 HTML에 있는 창문은 알아서 고쳐서 나온다 이거죠. 그게 좀 어려워요. 이제 그거를 꾸미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지금 테마 편집이라는 말이 나오나 보세요. 테마 편집. 여기 테마에 가면 테마 여기 있네. 테마 편집 있네. CSS 편집도 있고요. 외모에 가면은 CSS 편집이라는 말이 나오고요. 여기 보면 추가 CSS 이런 것도 있어요. 그 다음에 다시 가서 뭐 테마 여러 가지 이런 거. 아까 우리 테마에 가면 뭐 색상 바꾸기, 뭐 배경 바꾸기 이런 거 있었잖아요. 뭐 전면 페이지 이런 거를 한다든지, 특성 콘텐츠를 한다든지, 추가 CSS를 들어간다든지. 여기다가 이제 CSS를 꾸며 넣는 건데 우리가 아직 안 배웠으니 뭐라고 꾸미기는 참 뭐하고. 근데 책에 뭐라고 써 있냐면요, 이렇게 돼 있어요. 311페이지에 요거 이 부분 있잖아요. 이 부분이요. 이 부분 벗어나서 이렇게 써볼게요. 바디 한 칸 띄고 괄호 열고, 괄호가 좀 달라요. 폰트 사이즈 콜론 한 칸 띄고 11픽셀 세미콜론 한 칸 띄고 칼라 콜론 한 칸 띄고 샵 000 세미콜론 한 칸 띄고. 제가 이따 크게 보여드릴게요. 네. 자, 한번 보여드릴까요? 제가 이렇게 메모장에다 보여드리면 이렇게 만들려는 거예요. 이렇게. 이 글자가 너무, 제가 살짝 줄여서 보여드릴게요. 너무 크게 보이네요, 화면에. 이렇게 만들려는 겁니다. 여기는 또 자, 이렇게 만들래요. 이렇게. 그럼 얘를 이제 안에다가 여기다가 이제 얘를 넣어주는 거예요. 그 저장 발행을 누르면은요, 이 안에 있는 홈페이지가 어떻게 변하는지 한번 봐야죠. 이 안에 들어가는 이 글자들 별 의미는 없어 보이네요. 그렇죠? 여기선 별로 없어 보일 거예요. 자, 다시 한번 제가 들어가서 고쳐볼게요. 아까 테마 편집기 들어가서요. 여기 CSS 편집에 들어가서요. 추가 CSS에 들어가면 여기다가 RGB000F 바꿨어요. 제가 이 부분을 F로 바꿨어요. F 바꿨어요. 그리고 한번 제가 저장해 볼게요. 과연 이게 잘 돌아갈지는 모르겠는데, 안 먹는다? 현재는 뭐가 안 먹네요. 그렇죠? 이게 뭔 얘기냐면 본문 안에 들어가는 글자는 다 11픽셀로 만들고요. 글자 색깔은 파란색으로 하라는 뜻입니다. 아까 000이 뭐냐면 검정색이에요. 네, 검정색. 그런데 바디에다가 읽을 거를 했는데 이게 또 특별히 어디서 뭐 조정이 됐는지 몰라도 다시 한번 살펴봐야지 뭐. 바디 해가지고 이렇게 썼어요. 요 안에다 이제 나열하는 겁니다. 바디라고 하는 태그 안에다가 글꼴은 11픽셀, 세미콜론은 뭐냐면요, 이거예요. 원래는요, 이거를 이렇게도 씁니다. 얘를요, 이렇게도 써요. 이렇게 나눠 쓰기도 해요. 폰트 사이즈는 11픽셀, 폰트 컬러는 검정. 이렇게 나눠서 써도 되고요. 한 줄로 쭉 이어 써도 되고요.
그렇게 이제 테마 편집을 해보라는 얘기입니다. 그래 놓고 이제 뭐 플러그인을 이용하는 방법도 있고요. 313페이지 보면 뭐 싱글 커스텀 CSS라든지 jetpack 플러그인의 사용자 정의 CSS를 이용한다든지 숏컷 얼티밋 플러그인의 커스텀 CSS 사용한다든지 그런 게 있어요. 여기 있나 볼까요? 우리 그때 플러그인 만들 때요. 플러그인 만들 때 뭐 많이 만드는 것 같은데 플러그인 뭐뭐 만들었나 보세요. 심플 커스텀 있나요? 잭패드 있고 숏컷 얼티밋 있죠. 숏컷 얼티밋 있네. 네, 이런 것도 만들었단 말이에요. 이 숏컷 얼티밋에 가면은 또 뭐가 있대죠? 여기 있네. 여기 플러그인 편집이라는 말이 나오네. 여기에 이런 말들이 나와요. 여기에 뭐 숏코드, 뭐 그 다음에 숏코드 이런 여러가지 이런 파일에 대한 거를 직접 고칠 수 있게끔 하는 게 있어요. 이걸 가지고 직접 고쳐 쓸 수도 있더라. 근데 아직 이런 걸 우리가 안 배웠으니까 그렇잖아요. 여기도 있다. 숏코드에 가니까 커스텀 CSS라는 말이 있어요. 커스텀 CSS. 숏코드 설정 밑에 보면 우리 숏코드 만든 거 있거든요. 거기에 about, setting, 뭐 그 다음에 커스텀 CSS 이런 거 있어요. 여기 갔더니 뭔가를 여기서 지정해 주는 기능이 있어요. 여기다가 뭐를 막 만들어. 책에 나와 있는 어떤 그 코드들을 막 만들어. 그래갖고 여기다가 집어넣고 저장을 하면은 아까 보셨던 이런 것처럼 뭐 색깔을 나는 본문의 글자 색깔을 파랗게 하고 싶다 그러면 뭐 00F를 쓴다든지 이렇게 쓰는 것들이 있단 말이에요. 원래는 이렇게 써요. 샵 000000 잘 보세요. 샵 FF00FF 뭐 샵 FF0055 이거는요 줄여서 이렇게 씁니다. 샵 000 얘는 샵 F0F 얘는 샵 F05 이렇게 여기 두 개씩 똑같죠? 앞에 있는 두 개가 뭐냐면 빨강이에요. 빨강. 자, 레드, 그린, 블루예요. 레드, 그린, 블루. 이거를 각각 두 자리로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00 레드, 00 그린, 00 블루. 이게 무슨 말이냐면 색깔이 안 들어갔다라는 얘기죠. 레드, 그린, 블루 색깔이 아무것도 안 들어가면은요 이게 빛이기 때문에 아무 색깔도 안 들어가면 검정색이 나와요. 근데 여기는 뭐냐면 FF 빨간색 들어갔고요, 녹색 빼고요, 파란색만 들어갔어요. 그러면 요거 두 자리를 하나씩만 떼우는 거 하나씩만. F0F가 되는 거죠. FF0055니까 F05가 되는 거예요. 이게 무슨 색깔인지 모르시면은요 여기 제 홈페이지 자료실에 오시면은 색상표라고 있어요. 색상표 이거예요. 이거 이런 색상표를 가지고 내가 보는 거예요. 이 색상표를 가지고 만들 때 쓰는 겁니다. 근데 색상표가 사실 쉽지는 않아요. 어려워요. 이 색상표를 본다는 것도 외운다는 것도 어렵고 이걸 다 외울 필요도 없지만 예. 그래서 그런 색상표를 가지고 작업할 수가 있다라 하는 거죠. 하여튼 그런 게 있다더라만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책에 보면 그런 말이 있어요. 314페이지에 글 제목 거기 보면 엔트리 사이트 타이틀이라고 써있죠. CSS 요소가 그렇죠. 여기 찾아볼게요. 설정에 가면 테마 편집기를 가볼까요? 자, 여기 한번 보세요. 여기 테마 편집기 가면은 단일글, 태그 템플릿, 스타일 시트 뭐 이런 말들이 나와요. 이런 말들.
여기에 글 목록, 댓글, 뭐 컨텐츠, A사이드, 오디오, 뭐 여러 가지, 뭐 테마, 펑션, 뭐 여러 가지 말이 나오는데, 자, 이 안에서 예를 들어서 점 엔트리 대시 타이틀, 점 엔트리 대시 타이틀이라는 요소를 찾아보는 거예요. 그게 어디 있는지를 찾아보려면 이제 여기서 찾아봐야 돼. 리셋 헤더, 커스텀, 포스트, 엔트리 헤더. 여기 엔트리 여기 있네. 엔트리 콘텐트 6.4네. 6.4. 6.4라는 항목을 가면 6.4를 또 찾으려면 또 한참을 가겠지만서도 이 안에서 그 점 엔트리 대시 타이틀이라는 요소를 찾아가지고 그거를 뭐로 바꿔라? 33 픽셀이라고 써 있을 텐데 그거를 30 픽셀 컴마 감색 색깔로 바꿔보래요. 감색 색깔로. 그러면 본문에 들어가는 글 제목이 바뀐다는 얘기죠. 이거예요. 보여드릴게요. 제가 메모장을 다시 한번 실행해서 너무 크니까 좀 줄여놓고 보여드리면 이게 이제 이 안에 들어가는 글자 내용들인데 이게 내용들인데 자 찾기 들어가서 점 엔트리 대시 타이틀 잘못 썼나요? 여기 없대는데 잠깐만요. 사이즈바 싱글 페이지 이건 아니고 이 안에 가서 자, 다시 편집에 가서 찾기 안 나온다. 이 부분 찾아야 되는데 찾아가지고 바꿔주면은 글 제목이 바뀌는 거고 뭐 글 목록이라는 거는 또 PHP 말고 우리는 뭐 찾는 거예요? CSS 찾는 거예요. CSS 여기 지금 CSS라고 style.css라고 있는데 제 걸 보여드릴게요. 제 모바일 홈페이지가 이렇게 생겼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이렇게 생겼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여기 가서 소스를 보시면 그게 뭐냐면은 요거는 아까 아이콘 그거고요. 요거 아이콘 제 얼굴 나오는 아이콘이고요. 요거는 얼굴 나오는 링크고요. 요것도 그 링크고 여기 있어요. 여기 common.css 이게 이 안에 글자에 들어가는 내용들을 꾸며 놓은 거예요. 과연 여기는 뭐가 있을까? 복사해서 찾기에 들어가면 혹시 있나 찾아볼까요? 타이틀이라고 된 부분이 있나 볼까요? 거기 타이틀도 안 나왔네. 자, 그러면 뭐 이거 한번 보죠. 뭐 이 안에 홈페이지에 들어가 보면 이런 말들이 나왔어요. 우리 제일 끝에 그런 거 있었죠. 홈페이지 보면 요거 밑에 전화 걸기, 문자 보내기, 메일 쓰기, PC 버전 요건 제가 알려드렸었잖아요. 그렇죠? 그거에 대한 내용이 어디 있는 거냐? 이 부분이거든요. 이 부분. 이 부분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푸터라고 되어 있어요. 푸터 박스라고 되어 있거든요. 푸터 박스. 그럼 푸터 박스가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는지를 한번 찾아볼게요. 왜 그래? 사람 무한하게. 푸터는 어떻게 됐나 볼까요? 푸터. 네, 푸터 찾았네요. 밑에 푸터 여기 나왔어요. 또 다른 푸터가 있나 볼까요? 밑에도 푸터가 있네요. 그렇죠? 푸터 부분이 이렇게 나와 있어요. 백그라운드 컬러는 DC라고 써 있고요. 텍스트 얼라인은 가운데 맞춤으로 되어 있고 글꼴은 15픽셀이라고 되어 있어요. 네, 푸터 박스라고 되어 있고요. 여유 공간을 어떻게 넣어줬는지 그런 것들을 여기다 넣어놨어요. 그래서 이 명령에 의해서 제가 색깔을 바꾸거나 또 크기를 바꾸거나 이렇게 만들어주면은 이 홈페이지 자체가 여기 있는 구조가 바뀌는 거죠.
예. 이 목록을 보여주는 강의 시간표 목록을 보여주는 이 공간은 과연 어떻게 만들었을까 하는 거죠. 그 강의 목록이 이건데 여기 보면은 m-bg3라고 하는 걸 만들었대요. m-bg3가 요건데 여기 보면은 백그라운드 배경을 뭐라고 됐어요? 백그라운드 배경이 어느 건지 아세요? 이거예요. 이거 이 얼굴. 이 배경을 ljm.jp 제 이름으로 두고 no repeat 반복하지 말고요. right 오른쪽이고 바탕 아래에다 놔라. 그 다음에 bg3가 있어요. bg3는 또 뭐가 들어가고 이런 식으로 쭉 그 안에 내용이 들어가게끔 명령을 걸었어요. 실제 홈페이지에는 뭐라고 명령을 걸었냐면은 이 글자가 보이게 하세요 라고 해놨어요. 글자만 보여요. 글자만 서부 1 어쩌고 저쩌고 여기 중부 1 이렇게만 보여요. 근데 그거에 대한 내용들에 대한 배경 그림이 보이라는 것도 없고요. 여기는요 아무것도 없어요. 그 다음에 밑으로 내려가시면은 요런 게 보여요. 요거 모어 이런 거 있죠. 모어에 가면 1 2 3 클릭한 자리가 빨갛게 변하죠. 다음 넘어갈 수도 있고 다음으로 왕창 넘어가게 할 수도 있고 그렇죠. 이전으로 갈 수도 있고요. 이전으로 갈 수도 있고. 그래서 선택이 되면은 빨갛게 보이지 않습니까? 빨갛게 보이게끔 하는 거 그 부분은 또 어디 있는지 찾아보면 되죠. 그래서 그거를 일일이 다 수작업으로 아까 우리 HTML로 한번 만들어 봅시다 그랬었잖아요 선생님이. 그거를 HTML로 다 만든 거예요 이거를. 그렇게 해서 여러 명이 이렇게 직접 만들어서 자기 홈페이지를 꾸몄고요. 또 많은 수의 교육생분들은 너무 힘들어요 하다가 중간에 이제 멈추시는 경우도 있었고. 요것도 사실은 검색 기능을 넣어놨었는데 빼버렸어요. 밑에 요거 제 얼굴이 이렇게 손바닥 비비면 유리창이 깨끗하게 보이게 하는 거는 이거는 JPG로 PNG로 만든 겁니다. PNG로 만들어서 그림이 나오게끔 한 거고요. 여기도 탑이 있네. 탑 누르면 올라가게끔. 화면이 작으면 화면이 작아서 이렇게 작업을 하다가 내려가다 보면 다시 올라가려면 힘들잖아요. 이거 누르면 휙 올라가지 뭐. 그렇게 이제 만들어 놓은 거죠. 이렇게 그런 것들을 다 손이 들어가요. 너무나도 힘들어요 솔직히. 이거는 좀 넘어가서요. 한글 글꼴을 만드는 기능이 있는데 우리 글꼴은 보이죠? 여기 우리말 글꼴 안 보입니까? 글꼴 보이잖아요. 이렇게 글꼴 보이죠? 뭐 굳이 신경 안 써도 되고. 그거 만들 때 우리 어떻게 했었어요? 기억나시나 몰라? 파일질러에 가서 초기 화면에 들어가면 여기다 넣어놓은 거 있는데 제 홈페이지에 홈페이지 자료실에 가면 뭐냐 요거 45번 .ht 액세스 변경을 기억나세요? 이게 .ht 액세스라는 파일이 우리 파일질러로 들어가면 처음에 있었잖아요. 그거를 편집해서 고치자 그랬잖아요. 그러면 우리나라 우리 글꼴이 안 깨진다 그랬지 않습니까? 그거. 그 다음에 여기 가보시면 이런 것도 있어요. 워드프레스에서 글꼴을 설정하는 기능도 있습니다. 글꼴 설정하는 기능이 굉장히 많아요. 그런 것도 올려놨으니까는 뭐 글꼴이 잘 안 나온다. 근데 글꼴을 바꾸고 싶은 거야. 궁서체로 하고 싶어. 근데 궁서체는 기본으로 있으니까 설정해주면 돼요. 근데 그렇지 않은 다른 글꼴을 쓴다든지 할 때, 그럴 때 사용하는 방법이 그 설명에 나와 있으니까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320페이지 보시면은 테마를 수정해야 되는데, 테마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지금 뭐 2014이니 2016이니 이런 걸 테마를 가지고 작업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 테마가 내 입맛에 안 맞을 때가 있단 말이에요. 예를 들면 이거죠. 보세요. 여기 사이드바가 검었잖아요. 얘를 나는 회색으로 바꾸고 싶어. 글씨는 검정색으로 바꾸고 싶어. 이런 걸 꾸밀 수가 있다 그랬지 않습니까? 꾸밀려면은
테마 자체를 건드려야 되는데 테마를 함부로 건들면 잘못하면 망쳐요. 예. 그래서 테마를 만들 때 자식 테마라는 걸 만들자 이게 자식 테마. 근데 자식 테마는 어떻게 하는 거냐면 자식 테마를 만들 수 있는 플러그인이 있어요. 그 자식 테마 플러그인을 받아가지고 거기서 꾸미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만들어 줄 수 있어요. 잠깐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식 테마를 꾸미는 걸 보여드리는 게 아니라 자, 이 테마 한번 보세요. 이건 오른쪽이 사이드바예요. 오른쪽이 사이드바고 그 다음에 어떤 글을 이제 클릭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글을 클릭하면은 이 글자가 굉장히 크게 나오던 거에 좀 작게 나오게 바꾸기도 했었어요. 그런 거라든지 그런 거를 바꿀 때 쓰는 게 이제 테마를 편집하는 건데 그 테마를 잘못 편집하면 엉망된다 그랬지 않습니까? 그래서 테마를 쉽게 만들 수 있는 자식 테마 만드는 걸 하는 거예요. 이제 그거를 불러와서 거기다 고쳐주면 되고 필요 없으면 걔만 삭제해주면 되고요. 그 원테마는 안 건드리는 거니까 예, 그렇게 하는 방법이 있다라는 얘기죠. 그래서 그 테마를 이용하는 방법이 책에 쭉 나와 있어요. 328페이지까지 그거를 한번 활용해 보자 이런 얘기고요. 자, 그 다음 330페이지로 가서 약간은 좀 다른 테마들입니다. 플러그인을 좀 만들어 볼 건데요. 330페이지 보시면은 플러그인을 이제 우리가 골라서 설치를 하는 과정들은 우리가 그동안 뭐 처음 해본 것도 아니고 그렇죠? 플러그인을 가지고 이제 우리가 추가를 하고 하는데 오른쪽 331페이지 보면은 아키스매트라는 플러그인도 있고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이제 그런 플러그인에 들어가서 내가 원하는 거를 고를 수가 있다는 얘기죠. 예. 뭐 특별히 어려운 건 아닙니다. 추가해서 우리 어떻게 추가했었어요? 플러그인 추가하기 눌러가지고 플러그인을 이제 찾아가지고 거기에서 내가 마음에 드는 거를 설치해라 이런 게 있고 그 다음에 우리 페이지에 보시면 플러그인을 찾는 그 워드프레스.org라는 사이트에 들어가면 플러그인이 많이 있다 그랬지 않습니까? 거기서 직접 다운로드 받아가지고 이때 플러그인 업로드 해가지고 하는 방법이 있단 말이에요. 플러그인 업로드 하는 방법. 그러니까 지금 있는 테마에서 고를 수가 있고요. 내가 이미 다운로드 받은 테마가 있으면 그거를 업로드해서 선택해서 업로드 해주면은 테마가 여기서 변경이 되는 거죠. 뭐 이거는 우리가 지금까지 해왔던 것들이니까 어렵지는 않고요. 그 다음에 이제 플러그인도 수시로 여기 지금 뭐 업데이트하라 이런 말들이 나와요. 이거는 뭐 워드프레스를 업데이트하라고 되어 있는 거고 아까 지금 보니까는 뭐 플러그인도 업데이트할 것들이 있는지 그래서 저는 중간중간 업데이트를 했고요. 그런 말들은 뭐 어렵지 않게 보실 수가 있습니다. 불필요한 플러그인은 어떻게 하라고요? 삭제하고요. 플러그인도 공간 차지한다 그랬지 않습니까? 예. 책에 보니까는 플러그인들이 굉장히 많아요. 불필요한 플러그인은 굳이 갖고 있을 필요 없으니까 없애버려야 되고 그 다음에 342페이지 그림 보니까 이런 거 있어요. 그 P3라는 플러그인을 검색을 해서 얘를 이제 설치를 하면은요 이 플러그인이 얼마큼 작동되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게 있대. 이건 한번 해보죠. 뭐 여기에서 플러그인에 가서 플러그인 추가하기 눌러서 검색창에다가 P3라고 검색을 하면 P3 네, P3라고 여기 있네요. 플러그인 퍼포먼스 프로파일러라고 하는 거. 요거 설치하래요. P3 플러그인 퍼포먼스 프로파일러. P가 3개 있다 그래서 P3네요. 얘를 설치해 보래요. 활성화 시키시면 되고요. 얘는 도구에 가면 있대요. 도구에. 이 플러그인은요, 아까 그 P3라는 플러그인을 설치하셔가지고 여기 스캔 나우 쓰셔도 되고요.
스캔 나우 하셔도 되고, 도구에 가도 P3 플러그인 프로파일러라고 있습니다. 요렇게 뜨네요. 요렇게 떠요 지금요. 스캔 나우, 오토 스캔. P3 설치하셨죠? 네, P3 설치하시고 오토 스캔 해갖고 누르시면 됩니다. 그러면 지가 안에서 검색해요. 시간이 좀 걸리니까 기다려보죠. 거의 다 돼가네요. 저는 다 됐다고 떴어요. 이제 뷰 리절트 한번 눌러보면은요, 이렇게 떴네요. 제가 지금 설치한 플러그는 13가지가 있고요. 13가지. 플러그 로드 타임 0.722, 플러그 임팩트 53.7%. 예. 숏컷, 이게 뭐죠 이게? 잠깐만. 컴팩트 폼 7이 하나 들어있고, 잭팻, 뭐 K보드. 이게 K보드인가요? 얘가 K보드고, 잭팻 맞죠? 그 다음에 요것이 컨택트 폼 7, 요거는 숏코드 얼티밋, 이거는 아다. 그러니까 지금 어느 정도 사용하고 있는지 한번 보시면 돼요. 로드 타임이 0.72예요. 우리 책은 뭐라고 되어 있어요? 이 책의 저자는 0.253이고요. 플러그는 22개를 설치했다고 두고요. 예. 뭐 히스토리, 커렌트 이런 거 눌러 보시면 뭐 나오겠지만, 예, 이렇게. 그러니까 이런 걸 이용하면은 어떤 플러그를 많이 쓰고 있는지 이런 것도 확인이 가능한 거죠. 그러니까는 지금 이 책 344페이지에는 22개 중에서 이 P3를 제외한 나머지를 한번, P3를 빼놓고 나머지 비활성 시키고 검사했더니 0.72가 아니라 0.007이래요. 이 책에는 0.253이라고 되어 있었죠. 처음에 0.253. 근데 이건 얼마예요? 0.72죠? 이 숫자가 크면 어떤 거예요? 로딩되는 시간이 오래 걸린다는 얘기잖아. 로드 타임이니까. 로드 타임이 오래 걸린다는 건 컴퓨터가 안 좋아서 그런 거야. 아니 뭐야? 이 컴퓨터로 하는 건 아니잖아. 웹 서버를 불러오는 거니까. 다텀에 있는 거. 다텀이 더딘가? 다텀이 더디니까 숫자가 느릴 거 아닙니까? 숫자가 크다라는 건 느린 거죠. 그렇죠. 그래서 굳이 안 써도 될 수 있는 것들은 좀 빼버리자, 뭐 이런 얘기입니다. 자, 346페이지 한번 보세요. 여기 젯팻 있잖아요. 젯팻. 얘는 웬만한 기능이 다 들어있대요. 이게 지금 젯팻인데 45%를 차지한다고 되어 있는데, 저는 지금 이쪽에 아더 해갖고 뭐 되게 많아요. 뭐 그 다음에 숏코드 얼티밋도 있고요. 우리 숏코드 많이 썼잖아요. 애국가라든지 뭐 이런 거 만들 때 쓰는 거.
그것이 지금 jetpack에 쓸 수 있으면 jetpack으로 쓰면 좋고 뭐 이런 거. 그 다음에 글 작성에 도움이 되는 거는 숏코드하고 이런 거. 숏코드는 우리가 써야 돼. 숏코드 쓰는 거 편한 거 많았지 않습니까? 오른쪽 347페이지 보시면은 카테고리 바꾸기 뭐 이런 거 뭐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백업 관리하는 거 뭐 이런 거. 이미지 관리 활용하는 데 사용하는 플러그인도 있고요. 뭐가 많네요. 그 다음에 349페이지 보면은 SNS 연동 플러그인이 필요하거든요. SNS 연동 뭐냐면 이거였죠 아까. 자 보시면 예예예예 요거 여기 이거 누르면 트위터로 가고 요거 누르면 페이스북으로 가고 그렇게 링크를 다 걸어놨단 말이에요. 페이스북 아이콘 뭐 그 다음에 이런거 요건 뭐죠? 핀터레스트는 뭐냐면 픽처 인터레스트 그림을 가지고 하는 마케팅 할 때 쓰는 거예요. 여기에는 그림을 가져와 가지고 내가 찍은 그림이라든지 이런 거를 올려놓는 거예요. 인터넷상에. 그럼 이제 그 그림을 보고 남들이 어머 그림 예쁘네요 라고 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 것들을 볼 때 쓰는 거예요. 굉장히 많이 활용할 수 있는 것 중에 하나입니다. 네. 그 다음에 여기는 뭐 전자우편 보는 거, 요거는 RSS, 여기는 뭐 구글 플러스, 그 다음에 이거는 유튜브 뭐 이런 거. 여기도 있네요. 그렇죠? 자, 컨택트로 내려가면요. 자, 밑에도 뭐 하나 있고요. 이렇게. 그 링크 걸려 있는 데 가보면, 여기는 현재, 여기 밑에는 아까 보셨던 거고, 뭐 여러 가지 이런 것들이 걸릴 수가 있단 말이에요. 요런 거. 이런 거를 만들어주는 기능이 도대체 뭐냐 이거지. 그게 지금 349페이지 보면은 소셜 공유 툴바 플러그인 이런 거. 쉐어홀릭, 쉐어 버튼, 뭐 아나리틱스 뭐 이런 것도 있죠. 그런 것들도 우리가 한번 만들어 봐야 돼요. 카카오톡으로 공유하는 버튼을 제공하는 플러그인, 뭐 카카오톡 링크라든지 이런 거. 워드프레스 글을 트위터로 자동 발행하는 플러그인도 있고요. 내가 워드프레스에서 글을 쓰면은 그 글 내용이 트위터로 자동으로 연결이 되는 거예요. 그럼 굳이 트위터에 가서 글을 따로 써도 되지만 워드프레스 글 쓰면 자동으로 가지 않습니까? 그런 거는 트위터하고 페이스북도 연동할 수가 있고요. 트위터에서 글을 쓰면 페이스북으로 가고, 페이스북에다 글을 쓰면은 유튜브에다 글을 쓰면은 그것이 블로그에도 오게끔 뭐 그런 것도 다 연동이 되더라고요. 요즘은 그런 것들도 봐야 될 것 같고요. 되게 많네요. 돈 내고 쓰는 것도 있네요. 자, 한번 보죠. 뭐 359페이지 직접 해봐야지 뭐. 359페이지 보시면 거기에 그림 밑에 뭐 쉐어 해갖고 트위터 뭐 좋아요 링크드인 쉐어 F 좋아요 F 트위터하고 옆에는 페이스북인 것 같은데 그렇죠. 쉐어홀릭이라는 거 있어요. 쉐어홀릭 한번 해볼게요. 쉐어홀릭. 자, 플러그인에 가서요. 플러그인 추가하기. 여기다가 쉐어홀릭이라고 되어 있네요. 요거 얘를 설치하시면 돼요. 여기 보면 이런 것도 있어요. 겟소셜 이런 것도 있고요. 쉐어홀릭 이거 설치하시면 돼요. 활성화.
됐나? 응답을 기다리는 중이라고 떴네. 아, 됐네요. 다 하고는 요건 누르래. Get start now. Get start. 지금 시어홀릭 이거 해보셨죠? 그때 여기 뭐라고 돼 있나 보세요. 포스트, 페이지, 인덱스, 카테고리 뭐 이런 말이 나와 있어요. 공유 버튼의 위치 지정하는 거예요. 예, 이거 쉐어 버튼이고요. 공유하겠다라는 거고, 연결하겠다라는 거고, 위치를 어떻게 할 거냐고 했는데 지금 포스트 얘를 다 체크해 볼까요? 어버브 컨텐츠 어디 갔어? 어버브 컨텐츠는 뭐 하는 거예요? 윗부분에 공유 버튼을 표시하는 거고, 쉐어 버튼 이거 공유 버튼이잖아요. 그렇죠? 위에, 아래. 이건 글 쓴 거, 포스터는 글 쓴 거죠? 이건 페이지고요. 카테고리도 할 건지. 책에서는 인덱스나 이건 빼라고 돼 있는데 이렇게. 뭐 한번 해보죠. 뭐 이거는 뭐 이렇게 이거 한 넣어보고, 저 위에는 어떻게 돼 있어요? 여기는 다 하라고 돼 있어요. 이렇게. 저 위에 페이지 그림 보시면 다 하라고 돼 있고, 예, 릴레이티브 프로모터는 다 체크되어 있고요. 밑에 있는 쉐어 버튼은 제가 한번 두 개만, 포스트하고 페이지만 아래에다가 한번 넣어 볼게요. 자, 어떻게 움직이는지 한번 봐야지 뭐. 자, 요렇게 뜬대요. 요렇게. 자, 가로로 뜨겠느냐, 세로로 뜨겠느냐, 크게 뜨겠느냐, 작게 뜨겠느냐 하는 건데요. 일단은 뭐 대략 세이브 체인지 눌러서 한번 가보죠. 뭐 세이브 체인지 들어갔으면은요, 아직 하고 있는 중에. 일단 제 홈페이지로 가볼게요. 초기 화면을 어떻게 가나 보세요. 자, 이렇게 글이 올라와 있죠. 그렇죠? 자, 제가 요거 이미지 갤러리 눌러 볼게요. 여기도 떴네요. 그렇죠? 여기 썼잖아요. 이건 뭐죠? 이거는 포스트죠. 포스트. 자, 개요 누르면 어떻게 돼요? 개요 누르면 요거죠. 요거 개요죠. 그렇죠? 요거는 뭐냐면 페이지죠. 이건 페이지잖아요. 요거 누르면 보이는 거는 포스트라고 그러죠. 포스트, 글 쓴 거. 자, 글 쓴 거에는 안 보이는데 이미지 갤러리라는 포스트 자체를 클릭해 보면 이제 그때 비로소 또 이거 누르면 뭐가 되나 보세요. 페이스북으로 연결한대요. 그러면 페이스북 쓰시는 게 있어야지. 자, 페이스북 여기 있고요. 제가 한번 페이스북 링크를 걸어 볼게요. 되게 느리네. 이미지 갤러리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렇죠? 자, 여기다가 워드프레스에서 이미지 편집 연습하기 게시 누르면 어떻게 된다? 이 글이 어디에도 들어간다? 제 페이스북에도 들어가겠죠. 제 페이스북 여기 들어가 보면 로그인 해 보면은요, 여기 떴어. 잠깐만.
허용. 여기 떴네. 여기 떴네. 여기 떴잖아요. 그렇죠. 자, 이게 제 페이스북인데, 자, 여기 가서 또 다른 거 한번 해볼게요. 얘는 뭘까? 여기는 굳이 필요 없는데, 그렇지. 여기만 있으면 되지. 여기 있으면 되게 지저분할 것 같은데. 그러면 이거는 안 보이게 해야죠. 일단은 가서 아까 어디더라? 플러그인에 가면은 쉐어홀릭 요거잖아요. 그렇죠? 세팅. 이게 아까 뭐라 그랬죠? 얘는 뺄까? 얘는 뺄게요. 다시 세이브. 다시 제 홈페이지로 가서, 아이씨, 여기 왜 쫓아다녀? 여기 붙었는데 이거를 빼야 되겠다. 뭐 옵션에 가서, 여기다 뭐를 또 집어넣을 수 있어요. 일단은 그게 아니라 요거 안 보이게 일단은 해야 되겠죠. 그렇죠? 페이지는 빼버리죠. 뭐 그러면 아까 제가 페이지도 넣었죠. 도구에 플러그인에 가서 쉐어홀릭 세팅. 아까 이거 뺀다 그랬죠? 페이지 빼버릴까요? 책에서 이것만 하라고 돼 있었는데. 여기 좋아요도 있네요. 좋아요도. 이거는 이제 페이스북에 이제 링크 걸린 거니까는. 에이, 또 붙어 돌아다니네. 일단 봐야지 뭐. 자, 요거는 뭐냐면 트위터로 넘어가는 거죠. 그러면 제가 이제 트위터로 로그인을 하면 이 글이 올라가는 거죠. 이 글이 트위터에도 올라가는 거예요. 예. 그럼 이제 저는 페이스북을 쓰고 있으니까 뭐 친구 요청 들어온 것도 있고, 간혹 외국 사람들이 친구 하자고 그러는, 뭐 친구 하자 그러면 무서워요. 요즘은 뭐 어떤 친구들이 어떻게 있는지 모르니까는 그냥 뭐 특별한 일 아니면 이 사람 뭐 외국을 많이 돌아다니나 봐요. 철도시설공단에서 근무하라고. 그래서 기차를 많이 타나 보네. 예. 이 사람은 농사 짓는 사람인가 봐요. 학교 동문이네. 이제 이렇게 뭐 이분은 또 뭐야? 뭐 링크를 보냈다고 하는데, 예, 링크 보낸 거 잘못 눌렀다가 또 요즘 또 위험스럽죠. 그렇죠. 하여튼 뭐 글은 하나 연습한 건 올라갔어요. 그렇죠? 예, 이렇게 이런 식으로 해서 작업하면 되는 거고. 자, 지금 여기 있는 거를 좀 찾아 가지고요. 인덱스가 전면 페이지라고 하는데, 인덱스는 전면 페이지, 뭐 카테고리는 카테고리 글 목록에 들어가는 건데, 우리 아까 그거 설정 안 했는데 자꾸만 그게 돌아다니네. 여기다가 페이스북은 있었으니까 트위터도 있었죠. 조금 전에요. 페이스북, 트위터, 구글 플러스, 핀터레스트, 이거 링크드인이 있어요. 링크드인 같은 거 필요 없으면 뺄 수도 있고요. 여기에 이런 것도 있나 봐요. 이게 뭐야? 이건 알겠는데, 에버노트도 있다. 에버노트도 여기다가 지정해 줄 수 있어요. 에버노트도 할 수가 있고요. 예. 그러니까는 여기 말고 요거 말고 나머지는 여기서 해라 이거지.
굉장히 많아요. 스카이프 뭐 많습니다. 근데 카카오 이런 건 없죠? 우리나라 것만 있잖아요. 아주 영어 외국 것만 있잖아요. 외국 것만 있죠. 우리나라 거는 안 보이는 것 같아요. 예. 그래서 그거를 우리가 이제 필요하면 여기는 뭐가 있을래나? 페이지인데 페이지는 안 나타나죠. 제가 페이지 아까 제가 닫았나요? 페이지에 있는 건 닫았죠. 그렇죠. 아까 이 글씨가 11페이지로 11포인트 파란색으로 들어간 것 같은데? 다시 고쳐놔야겠다. 보기 싫어 죽겠네. 예, 비전, 뭐 비전에 관한 이야기가 나오고, 예, 바뀌어야 되겠네요. 그런 거 이제 바꿔서 공유 걸면 돼요. 여러분들이. 그러니까 이거는 뭐냐면은요, 와서 봤어. 어떤 사람 홈페이지 와서 봤더니 마음에 들거든. 제가 이거로 보여드릴게요. 가장 많이 활용하는 게 지금 이거니까는 페이스북에 가서요. 잠깐만. 이분이 글을 많이 올렸네. 이건 뭘까? 뭐 재밌는 동영상 같은 뭐 이렇게 쫙 맞추는 게 있네. 그랬죠? 정동건 박사는 이 우리 그 모바일 앱 만드는 사람이에요. 굉장히 실력 있는 사람입니다. 요즘은 이런 거를 많이 올리네. 완전히 꿰어 맞추듯이 하는 거네요. 저거 딱 끼우면 못 빠져나오네. 이런 동영상 같은 거. 자, 좋아요 눌러주고요. 공유하게 누르면 제 홈페이지도 공유가 되는 거죠. 이거 페이스북 하는 사람끼리 공유하는 거니까 되게 편하죠. 그래서 좋아요 누르면 좋아요가 되는 거고, 예, 예를 들어서 여기다가 뭐 댓글을 달 수 있죠. 좋은데 이렇게 쓰면은 뭐 댓글은 달리는 거니까 페이스북에서 쓰는 건 어려운 건 아니에요. 근데 이제 페이스북에 있는 얘를 일로 넘길 거냐, 여기 있는 글을 절로 넘길 거냐 하는 건데요. 예를 들면은 지금 여기에 컨택트 어스라는 거 있잖아요. 컨택트 어스. 이 주소를 이거 봐. 글자가 작아 들었어. 아까 이거. 자, 얘를 복사를 해서 여기다가 글을 써서 붙이면은요. 여기다가 V를 이렇게 두면은요. 자동으로 밑에 뭐가 뜰 거예요. 이렇게 자동으로 떠요. 그래서 게시를 누르면 여기에 이제 미리 보기처럼 뜰 거예요. 눌러보면 착 일로 와요. 알아서 오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편해요. 그러니까 딴 사람 홈페이지에는 글을, 자, 예를 들어서 여기 있는 거를 요거를 복사해서, 요거 주소를 복사해서 여기다가 밑에 떴죠? 이게 그림이요? 이렇게 떠요. 알아서 이렇게 뜨는 겁니다. 근데 여기 뜨는 거는요, 뭐가 뜨는 거냐면 얘가 뜨는 게 아니고요, 그림이 뜨는 거예요. 그림 여기 있어요. 그림 되게 조그맣죠? 밑에야. 그 그림이 뜨게끔 연결을 해 놓은 거예요. 이건 그림이에요. 그래서 클릭해 볼 거 아닙니까? 그럼 좋은 페이지로 오겠죠. 이렇게. 예, 이게 아니라 요 그림이 뜨게끔 하는 거예요. 그림이. 이렇게 해서 우리가 뭐 워드프레스를 이용해서 뭐 만들던, 아니면 뭐
페이스북을 연결해서 연동을 하던 그거는 나중 문제고, 일단은 링크를 거는 방법에 대해서 해야 되는데, 일단은 몇 가지만 좀 수정을 해 볼게요. 제가요, 아까 테마 편집기였었나요? CSS 편집이었었나요? 아까 어디서 뭘 건드렸지? 여기 추가 CSS였나요? 이 부분, 이 바디 부분 있잖아요. 이 바디 부분을 제가 뺄게요. 11포인트 파란색으로 해놨더니, 이거 지워버리고 저장하고요. 그 다음에 아까 요거 쫓아다니는 애들, 이것도 좀 바꿔보고요. 아까 플러그인에 가서 세팅에 가서 페이지에도 만들어야 되겠고, 포스트 만들어야 되겠고. 근데 아까 거기 돌아다녔단 말이야. 여기서 뭐 고치는 기능이 있는 것 같은데, 아직은 제가 팔로잉 버튼을 팔로잉 버튼도 만들 수가 있다고 써있네. 그렇죠? 이것도 만들 수가 있고. 좋아요 누르는 거 그런 거죠. 뭐 여기는 안 했고요. 이것도 뭔가요? 아까 이거를 뭐 고치는 게 있었나? 이건 뭐지? 돈 내는 거 같은데. 하지 말지 뭐. 돈 내라고 하는 것 같은데 뭐 안 하는 게 제일 좋은 것 같고. 쉐어 버튼 세팅. 아까 이거였고, 요거는 뭐였죠? 이것도 뭐 어쩌고 저쩌고 하는 것 같은데. 네, 또 닫고. 돌아다니네. 자, 글자가 보세요. 여기 아까 컨텍스트에 들어가면 이제 글자 제대로 보이잖아요. 그렇죠? 요거도 생겼네. 아까는 안 생겼었는데. 그렇죠? 밑에 생겼어요. 뭐 이것도 뭐 상관없지 뭐. 예, 그래서 이걸 눌러가지고 강좌 안내를 소개한다든지. 그러려면 이제 페이스북을 하셔야만 이거를 뭐 연결을 하는 거죠. 그 다음에 저거 없다? 좋아요 버튼 누르는 거 아까 뭐 체크한 것 같은데 안 보이네. 뭔가 쉐어릭도 뭐가 있네. 그렇죠? 뭐가 쉐어릭이 다 좋은 건 아니고 어쨌든 불편한 것도 있더라고요. 카카오톡이나 이런 건 연동이 안 돼요. 이제 그런 걸 하시려면 뭐를 해야 된다? 국산을 연결해야지. 국산. 지금 365쪽에는 뭐라고 되어 있냐면요, 떠다니는 SNS 공유 버튼을 만들고 싶다면 디그 플러그인을 하래요. 디그 뭐 굳이 안 해도 될 것 같고. 그렇게 해서 만드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366페이지 소셜 운영 중인 SNS 채널 보여주기. 이건 어디에다 공유한다는 뜻입니까? 이거 밑에 있는 이 아이콘들은 무슨 얘기예요? 이정민 훈장이라는 사람에 대한 페이스북, 트위터,
핀터레스트를 내가 가서 구경하겠다는 뜻이 아니라 이 사람 글을, 이정민 훈장의 글을 내가 사용하는 내 페이스북에서 공유를 걸겠다 이런 얘기죠.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아까 처음에 나왔던 이 워드프레스에 나오는 요것들은 뭐 하는 거예요? 이정민이라는 사람이 운영하는 페이스북, 유튜브, 트위터를 봐봐라는 뜻이에요. 이거랑 다른 겁니다. 이거는 공유하는 거고, 공유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366쪽에 나와 있는 채널 보여주기 기능은 소셜 스티커 플러그인을 까셔가지고 거기에다가 내가 사용하고 싶은 이정민이라는 사람이 여러분 운영자가 직접 나는 페이스북 하고 있고 트위터 하고 있고 구글 플러스 하고 있고 핀터레스트도 있고 그러니까는 나는 거기에다가 내 링크를 걸어가지고 내 거를 보여주고 싶은 거지. 저 상단에 이렇게 연결을 해도 돼. 메뉴판을 만들어도 되죠. 그래도 되고 이왕이면 아이콘 그림을 만드는 거죠. 저는 제 홈페이지를 이렇게 만들었어요. 여기다가 요렇게 제가 페이스북, 트위터, 뭐 이렇게 유튜브, 워드프레스, 뭐 카페, 밴드, 네이버, 뭐 카카오 이런 식으로 이렇게 제가 직접 만들었거든요. 그럼 클릭하면 글로 가잖아요. 그 사람 페이스북 가잖아요. 이렇게. 이거 제가 이제 수작업으로 다 만든 거지. 트위터 아이콘 가져와서 인터넷 찾아가지고 유튜브 아이콘 찾아가지고 다 만드는 거죠. 우리도 여기다 만들면 돼요. 이런 아이콘들 그냥 버리지 마시고 이거를 픽처 프린트 스크린 키 눌러가지고요. 그림판에다가 해가지고요. 요만큼 잘라. 요만큼만 잘라. 그래서 실제로 요것도 요만큼 잘라가지고 요거 저장하고 요거 잘라서 요거 저장하고 이렇게 잘라서 저장하고 그렇게 저장하든지 그게 귀찮으면은 어디 가서 이런 데 가서 SNS 이미지라고 검색을 해보면 요런 이미지들 보인단 말이에요. 이렇게 페이스북 이미지 뭐 이런 거 있단 말이에요. 이런 것들 요런 이미지를 골라가지고 잘라서 쓰는 거예요. 저도 그렇게 잘라 썼으니까 요런 아이콘들을 가지고 다 만든 거예요. 인스타그램 뭐 이런 거 여러 가지 있네. 그렇죠? 이렇게 검색해서 쓰시면 돼요. 그러니까 손이 많이 가지. 그렇게 할 거라면 그냥 뭐 플러그인 쓰면 편하지 뭐. 책에 보면은 뭐 여러 가지가 나와 있어요. SNS 종류가 되게 많은데 그런 걸 이용해서 내가 만드는 겁니다. 이거 잠깐 한번 해볼게요. 플러그인 가가지고요. 플러그인 추가하기 들어가면은 소셜 스티커라고 하는 걸 찾을 겁니다. 소셜 스티커스 소셜 스티커스인가? 예, 여기 있네. 소셜 스티커. 근데 이것밖에 없어? 활성화가 된 게? 소셜 스티커. 스펠이 틀렸나? 소셜 스티커. 여기 있네. 여기 8,000 플러스 2,000 플러스 8,000 플러스 20만 플러스. 아, 이게 불편해. 이름만 써있으니까 모르잖아. 그림도 보여주면 좋은데. 네, 그림까지 보여주면 좋은데. 저 책, 다음 기 수업할 책에는요, 어떤 플러그인을 찾아보세요. 그럼 거기 그림까지 같이 나와 있어요. 이게 참 좋아. 편하게 돼 있어. 일단 요거를 한번 설치 한번 해볼게요. 그럼 이것도 뭐 틀리지는 않아요. 이것도요. 소셜 쉐어링 버튼 뭐 이런 거 여러 가지 이런 건데요. 같은 이런 이제 버튼 컨택트 폼 해가지고 여러 가지들이 보이는데요. 소셜이라는 이름으로 검색을 하면 뭔가 나올 거라고. 활성화 한번 시켜보죠 뭐.
어디 갔지? 소셜 스티커 여기 있네. 소셜 스티커가 저 상단에 떴나요? 컨택트 아니고, 도구 아니고, 설정. 설정에 가 있네. 소셜 스티커가. 설정에 가면 소셜 스티커라고, 예, 설정돼 있어. 설치가 된 게 떠 있네요. 그렇죠. 책에도 써 있습니다. 설정에 가면 소셜 스티커라고 돼 있고요. 예, 여기 가서 이제 어떤 거로 만들 건지, 여기 뭐라고 써 있네. 여기 네트워크에 가보시면 네트워크 500픽셀 어바웃 미, 뭐 아카데미아,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이게 뭐야? 이게 소셜이죠? 내가 지금 사용하는 워드프레스, 유튜브. 자, 그럼 제가 여기서 한번 제가 있는 걸 써볼게요. 여기는 제가 없으니까는 넘어가고 이메일 전자우편 주소 이것도 써볼게요. 이메일 전자우편 쓰고, 그 다음에 플리커도 있는데 까먹었네. 자, 페이스북 제거 이거 복사해서 여기다 붙여놓고, 그 다음에 구글 플러스가 일단은 얘 말고 유튜브 꽤 어디 있을 텐데, 유튜브도 한번 찾아볼게요. 유튜브도 있고요. 그 다음에 뭐도 있냐면은 제가 쓰는 것 중에 트위터도 있을 거예요. 트위터도 여기서 트위터 있네. 그렇죠? 그 다음에 또 뭐가 있나 볼까요? 피카사 이런 것도 있고 다 있는데, 그냥 간단하게 핀터레스트 그런 건 안 나오는데, 일단 요것만 제가 세팅해 볼게요. 제가 가입해서 쓰는 게 몇 개 있으니까 그거를 그러면 이제 거기다가 이제 제 거를 기록하는 거예요. 제 유튜브 주소를 기록하고 페이스북 주소 기록하고, 예, 이런 거를 기록하시면 돼요. 그 다음에 이제 제너럴 탭에 가시면 네트워크에 가서 주소 적어주면 되고, 제너럴에 가서 어떻게 할 거냐 하는 거죠. 요거 제가 지금 페이스북, 트위터, 유튜브 전자우편 주소 4가지 세팅해 놨거든요. 4가지 보이네. 이 책의 저자는 뭐 많이 해놨네. 그렇죠? 얼마나 크게 만들 거냐, 작게 만들 거냐, 이런 게 있네. 그렇죠? 미디움으로 만들겠다 이러면 되고, 여기 보면 오픈 링크인 뉴 이건 뭐죠? 새로운 창이 열겠느냐? 새 창이 열어야 되겠죠? 새 창이 열어줘야 좋지 않습니까? 뉴 윈도우에 자기 창이 열어놓으면 안 되잖아요. 새 창으로 열려야 좋잖아요. 예, 업데이트 세팅. 그러면 자, 이제 만들어졌으니까 한번 가볼까요? 제 홈페이지 어떻게 떠 있나요? 어디 떠 있다는 거죠? 이건 아니죠? 이건 공유 버튼이고, 여기 어딘가에 떠야 되는데, 자, 367페이지에 나와 있는 대로 우리가 지정을 했어요. 아, 요거 아직 안 했나 보다. 메모에 가서 위젯에 가서 여기 보니까는 얘를 사이드바 어디다 넣어줘야 되겠죠? 예, 소셜 스티커라는 게 있어요. 소셜 스티커 어디 갔을까? 소셜 스티커 얘를 어디다 넣어줄까요? 여기다 넣어줄까? 주 사이드바에다 넣어줄까? 주 사이드바에 넣어줘야겠지 뭐. 자, 소셜
소셜 스티커를 제가 여기다 넣어줄게요. 제일 위에다 올려놓을 거예요. 제일 여기 왼쪽 사이드바에 제일 왼쪽에 나타날 것 같아요. 여기 나타났네. 너무 크다. 아까 크게 해놨더니 너무 커. 그럼 다시 주책이야. 64픽셀로 하니까 너무 커. 32픽셀로 바꿀게요. 자, 외모에 가서 설정에 가서 소셜 스티커에 가면 아까 요거 했죠? 64픽셀 말고요. 스몰로 할게요. 스몰로. 업데이트 세팅. 그러면 이제 여기 왼쪽에 니가 떠있네. 이렇게. 그럼 요거 누르면 어떻게 되죠? 제 유튜브로 가는 거고. 에러 났다. 알겠다. 요 링크 잘못 걸었어요. 제가요. 링크를 잘못 걸었는데 이 책에 링크 거는 방법이 설명이 잘못되어 있는지 몰라도, 자, 다시 좀 볼게요. 네트워크에 가면 이 부분에 가서요. 아까 여기 한번 볼게요. 유튜브에 가면 아이디만 넣어주세요. 아이디만. 유튜브 아이디. 요것도 아이디만 넣어볼게요. 페이스북도 아이디만 넣어볼게요. 유저네임. 저는 제 유튜브 주소를 다 입력을 했는데, 유튜브 주소를 다 입력하지 말고, 그렇지. 요 뒤에 것만 넣어주면 자동으로 얘가 앞에서 들어가는 거니까. 예, 들어갔고요. 트위터. 예, 그러네. 그랬죠? 트위터 들어갔고. 페이스북도 마찬가지예요. 아이디만 써주면 돼요. 예, 그렇게 되면은 여기 링크를 걸어놨으니까 요건 이제 뭐 없애든지 해야 되고, 공유 버튼 굳이 안 만들어도 될 것 같으면, 공유 버튼 이거 만들어지는 건, 이거 공유 버튼 굳이 안 만들어도 될 것 같으면 뭐 빼버리는 게 낫고, 요게 낫겠네요. 요거는 링크를 보여주는 건데, 이거는 우리가 직접 만들어도 된다 그랬잖아요. 이런 건 만들 수 있잖아요, 우리가. 요거는 빼버리면 좋겠고. 예. 그렇게 해서 설정하면 되고, 소셜 스티커, 텍스트 검색, 잭팻, 블로그 스테이트 잭팻, 여러가지 이런 게 있네요. 플릭 이런 거 빼주면 되고, 구글 번역기 이런 것도 있네요. 구글 배지 이런 거. 뭘 많이 작동이 들어갔네요. 보세요. 뭐가 많아요. 소셜미디어 아이콘 이런 것도 있습니다. 자, 370페이지 보시면 이제 글에 추가할 수 있는 소셜 플러그인 해가지고 아까 뭐 페이스북 연동하고 뭐 공유하기 뭐 이런 거 있었잖아요. 그런 것도 있고요. 특히 제 홈페이지 가보시면 요거 여기 있다. 요거 이걸 안 해보셨나봐. 요거 누르면 뭐예요? 카카오 스토리를 저를 공유하겠다라는 얘기입니다. 저랑 친구 맺는 거죠. 예, 근데 여기 잘 안 보셔. 그냥 연습 삼아 올려놓은 거예요. 카카오 스토리를 내 홈페이지랑 연동을 시킬 수도 있거든요. 그러면 여기에다가 여기 초기 화면 있잖아요. 왼쪽 사이드바에다가 친구 맺읍시다 라고 만들어 놓을 수 있어요. 그럼 얘가 여기 뜨면 클릭해 볼 거 아닙니까? 그럼 카카오 스토리를 연동을 해서 나랑 친구 맺어서 글을 서로 공유할 수 있는 거죠. 자, 372페이지 보면은 뭐가 있어요? 좋아요 버튼 만드는 거 뭐 되게 많아요. 뭐 팔로우 버튼 만드는 거, 보내기 버튼 만드는 거.
정신없더라고. 많으니까 정신이 없어요. 근데 할 수는 있다라는 얘기죠. 다 넘어갈 거고요. 뭐 페이스북하고 연동하기 이런 거 다 넘어갈 겁니다. 우리가 지금 중요시 여기는 거는 이제 다음 시간서부터 이제 세밀하게 또 이제 우리가 실습을 해볼 건데요. 교재 400페이지로 가시면 검색 엔진 최적화라고 있을 겁니다. 근데 여기서부터 이제 우리 다음 시간에 세밀하게 해볼 거예요. 검색 엔진 최적화가 뭐예요? 검색 엔진이 뭔지는 들어보셨잖아요. 검색 엔진. 검색 엔진이라는 거는 구글, 네이버 다음. 제가 앞에다 써놨네요. 이렇게 구글, 네이버 다음 이렇게 써놨어요. 그럼 여기 가서 딱 클릭을 하면 어떻게 돼요? 이정민 원장하고 떠야 되는데 이정민 원장이 여기 안 뜨네. 제 홈페이지가 어디로 도망갔네. 디지털 서당. 이렇게만 뜨네. 닷컴 요거 되는데 이거잖아요. 지금 이거 맞죠? 우리 공부하는 거 지금 이 사이트잖아요. 그렇죠? 다 등록해놨어요. 유튜브 뭐 이렇게 유튜브 다 카페 뭐 다음 이정민 원장 디지털 서당 검색하면 저만 나와요. 다른 건 안 나옵니다. 예, 하도 많이 두들겨 가지고 그렇게 나오게끔 했고요. 그 다음에 네이버에서 검색하면 제 홈페이지 여기 보이고요. 근데 중보서적이 나오네. 다음에서 검색하면은 여기 있다. 제 거 뜨고요. 다툼 사이트 연결돼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거를 이제 등록을 해야 돼요. 우리가 이걸 등록을 해서 쓰는 거예요. 그런데 등록하는 거는 검색 엔진에 등록하는 건 따로 해야 되고요. 검색 엔진에서 빨리빨리 검색이 되게끔 뭔가를 최적화해 줘야지. 최적화해야지. 검색 엔진 최적화 노하우가 거기 나와 있죠. 도메인 이름과 사용 기간도 중요합니다. 아까 우리 검색 엔진 아까가 아니라 우리 초기에 배울 때 다툼 사이트 세팅할 때 검색 엔진에 등록하는 거 차단하는 거 해제했었지 않습니까? 만약에 차단하기 하면 어떻게 돼요? 검색 엔진에서 안 나와요. 그러니까 글이 올라가는 순간 글이 올라가잖아요. 아까 우리 연습서 글 올렸잖아요. 막 이렇게 글을 올리면 자동으로 이 글이 구글에도 넘어가고 네이버도 넘어가고 다음도 넘어가요. 근데 바로 안 넘어갑니다. 유예 시간이 있어요. 30분의 유예 시간이. 예. 고유 주소 방식을 사용하세요 라고 되어 있고요. 뭐 그런 것도 우리가 좀 알아야 되겠고, 우리 다 설명을 했었어요. 웹페이지 로딩 시간을 줄이세요 라고 했는데, 플러그인을 너무 많이 사용하면 어떻게 될까요? 플러그인 불러오느라고 오래 걸리지 않습니까? 오래 걸리면 어떻게 돼요? 에이, 별로 안 좋아 라고 생각하겠지. 그런 것도 좀 해야 되고, SNS 공유를 유도하세요 라고 되어 있어요. SNS 통해서 내 홈페이지 내용이 블로그에도 나오고 유튜브에도 나오고 트위터도 나오고 페이스북도 나오고 다 해서 와서 보고 하면 많이 클릭할 거 아닙니까? 클릭하려고 많이 하게 되면은요, 검색 엔진은 뭐라고 하냐면 이게 좋은 거구나, 이름이 있는 거구나. 실시간 검색어 1, 2, 3에 올라가기는 어려워요. 우리 글이 실시간 검색에 올라가는 건 불가능합니다. 여러분 네이버 가시면 네이버 초기 화면에 실시간 검색어라고 뜨잖아요. 어디든지 여기 보면 이렇게 이런 거 뜬단 말이에요. 뉴스 토픽 뭐 이런 거 뜨잖아요. 프랑스 총선 했네요. SK 최태원 회장이 뭐 상도 받는데요. 방역했대요. 기본료 폐지한대요. 통신비 완전 폐지는 이제 어려울 것 같다 그러고. 그러면 이런 실시간 검색어들은 어떻게 해야 내 글이 올라갈까요? 아침마당에 출연하면 돼요. 뉴스에 나오면 되고 1박 2일에 나오면 되고, 김병만의 뭐 정글 그 병만족 이런 거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방송에 자막으로 뜨거나 하게 되면은 순간적으로 막 검색하거든요. 그렇지 않으면 절대로 실시간 검색에 올라갈 일이 없습니다.
음. 예를 들어 유명한 사람이 어느 날 갑자기 뭐 병이 들어서 사망을 했대요. 그런 경우 실시간 검색으로 촥촥 올라가죠. 근데 우리 이야기들은 실시간 검색에 올라갈 일이 없어요, 솔직히. 그래서 수시로 내 글을 누가 봐주게끔 만들어줘야 되거든. 홈페이지 하나 갖고는 안 돼요. 절대로 안 돼요. 그런 것들. 혹시 그 밀감 농장 우리 선생님 하시는데 그 밀감 사업을 하시는데 그냥 밀감을 홍보를 할 거 아닙니까? 사세요 이런 거잖아요. 그러면 남들이 많이 사가요? 그게 문제잖아요. 그게 문제잖아요. 그러니까 밀감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흔히 말하는 귤인데 저는 그렇게 알고 있거든요. 뭐 요즘 뭐 천혜향인가 무슨 뭐 이런 거 여러 가지 품종이 있어서 뭐 비싸다 싸다를 떠나서 한번 먹어보면 맛있다는 건 알아요. 근데 그것이 대중적으로 손에 딱 잡기가 힘들고 그렇잖아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요 캐릭터 밥상이라고 있어요. 캐릭터 밥상. 캐릭터 밥상이라고 있어요. 여기 있나 보다. 그 사람이 어디서 글을 올렸더라? 블로그에다 글을 올리나? 네, 여기 있네. 요거예요, 요 사람. 요 사람이 글을 올린 건데요. 이건 책이에요, 책. 자, 보세요. 이렇게 음식을 이렇게 만드는 거예요, 이렇게. 토끼가 목욕하듯이. 예. 와. 이거 봐, 이런 것도 이렇게 김으로 이렇게 만들어가지고, 인스타그래머가 공개하는 이거, 유명한 내용이거든요. 그러면, 이 그릇에 지금 요거는 뭘까? 치즈인가? 요거는 무슨 뭐 날치알인지 무슨 뭐 이런 알 같은 거를 만들어 가지고 재밌게 만들었죠. 그러면 안 먹을 것 같아. 애가 안 먹을 것 같아. 근데 매 끼마다 이렇게 해주면 애가 온 동네방네 돌아다니면서 다 홍보할 것 같아요. 유명해요. 캐릭터 밥상. 그러면 제가 이제 블로그 수업할 때도 그런 얘기를 하겠지만은 문제는 이런 거예요. 옷 사세요. 뭐 물건 사세요. 안 사, 요즘. 쿠팡에 올려놔도 안 사고 11번 가다 올려도 안 사. 내가 필요하면 사는 건데 혹하게 만들어야죠. 혹하게. 예. 그렇게 이제 작업을 하면은 사람들이 보고 우와 귤을 이렇게 만들 수 있나? 귤을 예를 들어서 생으로 까먹는 거, 귤 가지고 잼 만드는 거, 귤을 가지고 떡 만드는 거. 제가 알고 있는 거 그것밖에 없는 것 같은데 화채 만들고 귤 가지고 무슨 화장품 만드는 거는 집에서 하기가 어려울 것 같고 뭐 집에서 해 먹을 수 있는 거는 떡 만들고 뭐 화채 뭐 이런 거 만들고 귤을 가지고 잼 아니면 무슨 뭐 샐러드에다 같이 이렇게 집어넣는 거 그거 외에는 전 기억이 안 나요. 그 뭔가 맛있게 뭔가를 만들어서 홍보를 하면 팔리는 거죠. 예. 이제 그런 것들을 이제 최적화하고 그건 상관이 없지만은 최적화를 이제 우리가 좀 배워야 돼요. 로딩 시간도 줄이고 이런 거. 그래서 웹마스터 도구 중에 XML 사이트맵 뭐 이런 것도 해야 되고 뭐도 해야 되고 할 게 좀 많습니다. 그래서 이제 검색 등록도 해야 되고 다음 시간에 다 할 거예요. 그래서 이제 통계도 봐야 되고 돈도 벌어야 되고 뭐 이런 거. 그래서 다음 시간에 이어서 할 겁니다.